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AI 텍스트 워터마크라는 요즘 정말 뜨거운 주제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컨텐츠 만들거나 그냥 읽으시는 분들도요. 이거 혹시 AI가 쓴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질문 많이 받죠? 바로 그 글의 출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기술, 워터마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참고한 자료 새 텍스트 문서.txt를 보면 이게 콘텐츠 제작자들한테 기본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 자료가 개념을 잘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걸 바탕으로 AI 텍스트 워터마크가 도대체 뭔지,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지금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왔는지, 뭐 한계는 없는지 이런 것들 좀 알아보려고요. 네, 좋습니다. 실질적인 도구들이나 SEO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면 더 유익할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실무자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서명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AI 텍스트 워터마크,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뭐 글자 사이에 뭘 숨겨놓는 그런 건가요? 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확히는 AI가 글을 생성할 때요. 특정 단어를 선택할 확률을 아주 약간씩,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예요. 확률을요? 네, 예를 들어서 아주라는 단어 다음에 흥미롭다라는 말이 나올 확률을 살짝 눕힌다거나 아니면 특정 문장 구조를 좀 더 자주 쓰게 만든다거나 이런 식이죠. 아하, 사람 눈에는 이게 거의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 미묘한 통계적 패턴을 알고리즘은 딱 보고 알아채는 거예요. 아, 이건 AI가 만들었구나 하고요. 거의 뭐 AI 지문 같은 거네요. 그쵸. 일종의 통계적인 서명, 디지털 지문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확률을 조종한다니 되게 신기한데요. 근데 그냥 문장 좀 다듬거나 단어 몇 개 바꾸면 그거 쉽게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단순히 특정 단어를 몰래 숨겨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서요. 네네. 텍스트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 통계적 특성 자체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단어를 바꾸거나 문장을 좀 고친다고 해도 그 미묘한 확률적 흔적이 막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 거죠. 아, 생각보다 더 깊은 거군요. 네, 물론 완벽하게 못 피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강력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널리즘이나 교육 분야처럼 이 글의 출처나 신뢰도가 정말 중요한 곳에서는 핵심적인 구분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하긴 요즘 가짜 뉴스나 뭐 그런 문제도 많으니까 중요하겠네요. 근데 그 자료 보니까 오픈 AI가 자체 테스트했을 때는 정확도가 90%가 넘었다던데, 이 정도면 꽤 높은 거 아닌가요? 지금 바로 믿고 쓸 수 있는 수준인가요? 네, 90% 이상이면 상당히 높은 수치죠. 기술 자체는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아직 현실적으로는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습니다. 어떤 산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워터마크를 어떻게든 피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번역했다가 다시 한국어로 가져온다거나 아, 번역이요. 네. 또는 문장 구조를 아예 확 바꿔버리는 그런 회피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GPT 말고도 AI 모델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워터마크 기술로 이 세상 모든 AI가 만든 글을 다 잡아낸다는 건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죠. 번역만 해도 피해갈 수 있다면, 좀 큰 약점 같은데요? 맞아요. 그게 현재 기술의 좀 명확한 한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식별하려는 여러 노력들 중에서 현 시점에서는 이 워터마크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선책이다. 네, 그렇죠.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군요. 그럼 지금 당장 저희 같은 블로거나 마케터들이 좀 써볼 만한 도구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미 꽤 쓸만한 도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PT-0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무료예요. 무료요? 네, 텍스트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이게 AI가 생성했을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교육계 같은 데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오픈 AI가 직접 만든 AI 텍스트 클래시파이어도
특정 버전 이후 모델 판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군요.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기능을 원하시면 유료 도구 중에는 originality.ai라는 게 있어요. 이건 AI 감지뿐만 아니라 표절 검사 기능까지 같이 있어서 콘텐츠 마케터나 SEO 전문가들이 좀 유용하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표절 검사까지 되면 확실히 유용하겠네요. 네, 그 외에도 터니티나 writer.com 같은 서비스들도 AI 감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콘텐츠를 다루시는 분이라면 이런 도구들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사용법을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생각보다 도구가 많네요. 무료 툴도 있다니 저도 당장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누가 썼냐 이걸 확인하는 걸 넘어서요. 검색 엔진 순위, 그러니까 SEO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건 좀 어떤 의미인가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구글의 EEET 기준,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이 앞으로 정말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구글이 계속 강조하는 게 EEEAT잖아요. 경험, experience, 전문성, expertise, 권위성, authoritativeness, 그리고 신뢰성, trustworthiness. 네,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하죠. 이게 단순히 정보만 나열하는 걸 넘어서 실제 경험에서 나온 깊이 있는 내용인지 그리고 그 출처가 믿을 만한지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AI가 막 대량으로 찍어내는 겉만 번지르르한 컨텐츠랑 차별점을 두려는 거죠. 아, 바로 이 신뢰성, trustworthiness 부분에서 AI 워터마크가 중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워터마크가 없거나 아니면 AI가 만든 걸로 판명된 콘텐츠는 신뢰도 점수가 좀 낮게 평가돼서 검색 결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구글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요, 나중에 저작권 분쟁 같은 거 생겼을 때 법적인 문제에서도 이 워터마크가 어떤 증거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와, 법적 문제까지요? 생각보다 파급력이 크네요. 그렇죠. 단순한 기술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콘텐츠 생태계 전체의 어떤 표준이나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제 콘텐츠는 단순히 내용이 좋은 걸 넘어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그 출처와 과정을 증명하는 게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투명성이 중요해지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AI 텍스트 워터마크는 바로 그 증명의 핵심적인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걸 잘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짚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런 AI 탐지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요. 어쩌면 우리 인간의 글쓰기 스타일 자체도 AI와 좀 차별화되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여러분이 만드시는 콘텐츠에는 과연 어떤 알고리즘도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만의 그런 창의적인 지문, 그런 흔적이 담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